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8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설마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북극 한파가 몰려온 이 추운 날씨에. 뭔 얘기냐면요, 저희가 지난 1월에 전해드린 바가 있죠. 서울 청량리 일대에서 34년째, 이제는 35년째가 되고 있죠. 이 무료 급식 사업 밥퍼 나눔 운동, 이거를 벌이고 있는 최일도 목사님이 서울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런 황당한 소식을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이 서울시가 무단 증축 혐의에다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다 라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나름 말도 안 되는 항변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었고요. 다행히 지난 1월에는 경불진 등 많은 언론이 이 이야기를 주목하자 서울시가 고발을 취하하고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일단락되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동대문구청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요, 새로 짓지 않으면요, 오늘입니다, 28일 2억 8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밥퍼 측에 통보를 했대요. 네. 여기도 이유를 이렇게 댑니다. 지난해 6월 수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 지은 건물이 불법 증축물이다, 이거 불법 아니냐, 여기에 또 주민 핑계를 대요 밥퍼가 혐오 시설이다, 이 민원이 1000건 넘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밥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 증축한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 체납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시와 합의를 끝낸 상태거든요. 이 내용은 서울시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동대문구청 그건 그거고 우리는 인정 못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추운 날씨에, 이 영하를 넘나드는 이 날씨에 무료 급식을 받아야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분들,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 동대문구청 관계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해요. 이 동대문구청이니까 동대문 구민 이 이용자들에게는 도시락을 대신 제공하겠대요. 하지만 다른 지역 이용자들은 동대문구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우리 책임 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나눌 거면 이 동대문구청 사람들은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 아니면 박 PD가 살고 있는 경기도, 이 도로 이용하지 마세요. 아니 왜 은평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동대문구청에서 이용합니까? 그리고 밥퍼처럼 도시락을 과연 매일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동대문구청 관계자 언론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줄 세워서 밥 먹이는 게 이제는 사회복지 사업이 아니래요. 이게 또 무슨 궤변이에요? 이 추운 날씨에 이른 새벽부터 먼 곳에서 와서 이 밥퍼에서 밥을 드시는 분들이 700분이 넘는데요, 지금도 말이죠. 근데 이 분들 한 끼 굶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는요, 이분들 중에서는요, 이 밥퍼에서 먹는 한 끼가 그날의 유일한 끼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쫄쫄 굶으란 얘기인 겁니까? 하루 종일? 그런 거네요. 이 국가가, 아니 동대문구청이 이분들의 생명권을 책임지지 않으니 이 밥퍼 그리고 최일도 목사님과 같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선 것인데, 이게 사회복지가 아니라고요? 당신들이 해줄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건데. 네. 아니 동대문구청장은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이 오세훈 시장 올해 초 밥퍼 문제로 이 논란을 일으켰다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나서기 힘드니까 동대문구청장에게 야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떠넘긴 건 아닐까요? 아무튼 이런 지자체 장들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리게 돼 있을지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동대문구청장 100놈을 모아도 최일도 목사 한 분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매일 구청장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의 면역력은 장에서 결정됩니다. 다양한 장내 유익균이 활발히 움직이면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죠.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요. 유익균을 늘리고 잘 놀게 하는 유일한 비법, 프로바이오틱스, 즉 먹이에 있습니다. 곡물, 과일, 채소, 해조류들인데 이걸 매일 챙겨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하루 한 알 브리오 생유산균이 필요합니다. 16가지의 생유산균을 100억 마리 이상 보장할 만큼 알찹니다. 특히 특허받은 생유산균 호박 분말 코팅 기법을 사용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요. 냄새나는 돈피, 어피가 아닌 100% 식물성 캡슐이라 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도 섭취 가능한 프리미엄 원료만 사용했고 식약처의 정밀 검사를 통과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경불진의 깐부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EPD의 픽.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었죠. 어느 날 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전업주부인 아내가 야식으로 맛있는 어묵볶음을 해줬대요. 근데 남편이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 같이 먹자고 했더니 아내가 화를 더럭 내더랍니다. 당신만 먹어. 이러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이들도 어묵볶음 엄청 좋아하는데 같이 먹으면 좋잖아. 라고 했더니 그제야 아내가 비밀을 털어놓았대요. 살은 너만 쪄라. 살은 너만 쳐라. 남편한테요. 뭐 비슷합니다. 네. 이 어묵볶음 유통기한 지난 거야. 당신은 어리니까 먹어도 괜찮겠지만 아이들 주기에는 좀 그렇잖아. 뭐 이랬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뭐 개그 소재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로도 이런 농담들이 많이 유행했었는데 직접 이런 경험하신 애청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상하게 맛있는 것을 아내나 남편이 혼자만 먹으라고 줬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거였다.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몇 번 있었거든요. 박 PD는 없었군요. 뭐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다행인가요? 아무튼요, 아직 먹을만 한데 유통기한 지났다고 그냥 버리긴 좀 아깝잖아요. 이 알뜰살뜰 아끼려고 한 거니까 그냥 어른들 안 아플 것 같으니까 그냥 먹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화를 낼 수도 없잖아요. 특히 나만 먹어라 한 게 아니라 그거 만들어준 사람도 나도 같이 먹을게. 이러면 더더욱 화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모습도 사라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새해부터 바뀌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통기한이라는 거예요. 이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뀌는 게요, 무려 38년 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통기한이라는 게 도입된 게 1985년이더라고요. 근데 38년 만에 이제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유통기한, 식품시장에선 절대 불가침의 원칙으로 통했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 이거 철저히 지키는 집들도 많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난 식료품, 이거 발견한다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유통기한이 하루가 있을 때까지 보통은 남아있지 않던데요. 예. 이 자녀분들이 아주 잘 드시는군요. 예. 예, 저희 집은 가끔 남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처럼 유통기한 지난 거 저랑 와이프가 둘이서 해결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또 이렇게 한대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 9명은요. 하루라도 지났으면 그걸 바로 버린다.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면 아까워도 이거 먹으면 안 돼. 뭔가 찜찜해. 이거 먹었다가 배탈 나. 이러면서 버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이게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이게 시간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몇 시까지. 근데 요거 한두 시간 지났다고 버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아까 불가침 원칙, 곧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일반인들이 여겨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통기한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소비자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해요. 뭐냐? 바로 판매자 중심 개념이라는 거죠.
그게 뭔 얘기냐면요.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간이 넘어도 일정 시간 내에는 먹어도 상관없다. 저희처럼요. 배탈 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통기한이 며칠 지났는데 먹어도 되나요? 저희처럼요. 직접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앞서 얘기처럼 유통기한이 조금만 지나도 버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뭐 설문조사 결과는 10명 중 9분이나 되니까 이것 때문에 폐기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요. 유통기한 표시로 인해 멀쩡한데 버려지는 식품,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버려지는 식품이 연간 548만 톤. 이렇게 많이 버려진대요. 근데 이게 그냥 버리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또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처리 비용도 1조 960억 원이나 된대요. 이 적지 않은 양과 금액이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비기한을 도입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소비기한, 말 그대로 소비자가 먹어도 되는 기한이라고 합니다. 맛과 식감은 유통기한이 지났으니까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비기한을 넘기지 않는다면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래요. 따라서 이런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버려지는 식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이것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나라 소비기한, 이거 어디서 툭 떨어진 거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선 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트렌드에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이런 데가 있대요. 여기서는 2018년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을 삭제하고 소비기한을 표시해라. 이렇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데 매우 까다로워 보이는 유럽연합 있죠. 여기도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기한, 품질 유지 기한, 냉동기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대요. 그리고 일본에 여행 보신 분들은 요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이 유통기한 비슷한 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뭐냐? 소비기한,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거, 그리고 상리기간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네. 이 상리기한은 도대체 뭐냐? 이게요. 미개봉한 상태에서 뭐 뚜껑이나 뭐 이런 걸 열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기준을 준수했을 때 적혀있는 날짜까지는 품질 변화가 없다. 맛있게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고 소비 기한만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통기한일 때보다 얼마나 음식을 더 길게 먹을 수 있을까요? 보통 유통기한은요, 이렇게 정한대요.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까지의 60에서 70% 지점. 보통 요 정도를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비 기한은 그것보다 더 긴 80에서 90% 지점. 이렇게 정한대요. 따라서 식품의약안전처는요.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발표했는데 많이 소비하는 식품 23종류 80개 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권장 소비 기한을 설정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여기를 보니까 유통기한일 때보다 대략 17에서 80%까지 늘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과자의 유통기한은 기존에는 45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비기한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81일까지 된다고 합니다. 두부 같은 경우 유통기한은 17일이었는데 소비기한은 23일 이렇게 늘어나고요. 햄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은 38일이었는데 소비기한은 57일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또 앞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어묵 이것도 이게 유통기한 짧아가지고 나중에 처리하는 저희 집처럼 나중에 처리하는 집들 많을 텐데 기존에는 유통기한이 29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소비기한은 42일. 그리고 유산균 음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엔 18일이었는데 이게 26일. 그리고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삼각김밥, 도시락 뭐 이런 즉석 섭취 식품 이런 것도요. 평균 59시간이었는데 이게 73시간으로 길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기한이 도입되게 되면
소비자는 연간 8,860억 원, 그리고 산업체는 260억 원의 편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도입해야 된다. 정부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이렇게 비용도 줄일 수가 있어서 긍정적인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살짝 불안한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불안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처럼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은 최대 80%나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오래되는 식품 그냥 먹어도 될까? 탈이 없을까? 특히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은 더 걱정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일단 정부는요, 소비기한은 과학적 실험을 기반으로 설정된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앞에 왜 크게라는 얘기를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정부의 발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대요. 그럼 저희처럼 작게는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좀 이상하죠? 다만 정부는 또 이런 권고를 해요. 소비 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소비 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요. 적정량을 사서 섭취 기한을 넘기지 말아라. 이게 현명한 소비자다. 소비자들이 현명해져야 돼. 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하긴 해야 되죠. 하지만 걱정이 여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소비 기한이 아직 남았다고 무조건 안심해도 될까? 정부의 얘기처럼 정부도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밖에는 걱정이 들거든. 왜냐? 식품 같은 경우 보관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냉장이나 냉동 보관. 근데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 우리가 간혹 보잖아요. 이 유통 단계에서 냉장차, 냉동차 이거 가끔 가다가 이게 기름 아끼기 위해서 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마트나 백화점 이런 매대에 설치된 냉장고 이게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간혹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관 방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이 소비 기간 믿어도 될까라는 걱정이 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왔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냉장고 문을 하도 애들이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해. 냉장고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게다가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기존에도 유통기간 임박식품을 싸게 팔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소비기한 임박식품을 세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일할 때 과연 보관 상태를 잘 지키면서 팔까요? 안전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이 마트나 백화점에서 이제 문 닫기 전에 떨이로 파는 음식 싸다고 해서 사서 먹어보면 그날 만들어진 건데도 몇 시간 지났을 뿐인데도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특히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건데 이게 빨리 팔아야 된다고 그냥 밖에 내놓고 파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장 걱정되는 우유 같은 경우에는 2031년까지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요. 상하기 쉬운 냉장식품을 따로 분류해 유통기한, 소비기한 병행 표시, 그리고 별도의 주의사항 추가, 이런 세부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이제 내년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게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처럼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까?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요. 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에 걸렸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이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어허.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안 지켜서 당신들이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가장 큰 문제는요. 소비자들에게 이 소비기한 바뀌는 거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최근에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연구팀에서요. 소비기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대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52.9%는요. 마트 등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사서 먹겠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앞서 소비기한 지난 제품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서 먹겠다는 응답이 52.9%. 근데 놀라운 것은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2%.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 38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보니까 이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기한은 뭐지? 유통기한보다 더 짧은 거 아닐까?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이를 정확히 구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비기한을 유통기한처럼 착각해서 이것 좀 지나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닐까? 먹었다가 탈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칫 내년부터 식중독 등 식품 관련 사고가 급증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더 나아가 이것도 두려워지지 않으신가요? 갑자기 저녁 때 아내나 남편이 당신만 먹어 꼭 음식을 내놨을 때 걱정되지 않을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